하나 추가하고 저희 문제 하나 풀어보자. 교재 41페이지입니다. 홈에서 새 슬라이드 글씨 아래쪽 거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제목 및 내용 클릭하고요. 교재 41페이지 1번 그림 보고 쓸게요. 요즘에 수소차를 개발 중이잖아요. 근데 원래 옛날에 처음에 차를 개발을 할 때 수소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석유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 것인가를 정했었대요. 이 회의를 했었대. 근데 비용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기름이 더 쌌었던 거예요. 수소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기름을 안 쓰고 수소를 했다며. 우리는 다 수소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한문이랑 그리고 특수문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라는 한글부터 한문으로 바꿔볼게요. 차이에다가 클릭해서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검토 클릭. 검토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한글 한자 변환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차이라는 한문이 하나 나오네요. 이 중에서 저희는 한글 써지고 가로치고 한문 들어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입력 형태의 세 번째 거 한글 가로치고 한문 써져 있는 거 선택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변환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발전소도 한문으로 바꿔야 되겠죠? 발전소 블럭 잡고.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키보드에서 한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발전소도 한문이 한 종류가 나오네요. 그죠? 요 아래쪽에 발전소를 클릭을 하면 한글은 없어지고 한문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시는 요 한문 양옆에다가 가로를 직접 입력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 가로를 쓰고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커서 앞에다 놓고 발전소를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선생님. 요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어요? 한문이 안 나왔어요. 네? 한문이 안 나왔어요. 발전소 블럭 잡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보드에서 한자. 한자만 누르면 돼요. 네. 그 아래 한문 나오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바뀌잖아요. 자, 연료도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의 검토에서 한글 한자 변환 눌러주시고 바로 또 변환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특수문자 넣어볼게요. 전기차 앞쪽에 특수문자로 마른 목걸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기차 전 앞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미음을 씁니다. 미음 썼나요? 자, 그 다음에 한자 누르면 다음처럼 특수문자가 나와요.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마른 목골은 없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기 변경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마른 목골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면 미음 대신에 그 해당 특수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가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했던 거 복습해봤습니다. 자, 앞쪽으로 들어갈게요. 교재 페이지는 29페이지 아니나 30페이지. 됐나요? 자, 왼쪽에 4번 슬라이드 클릭할게요. 왼쪽에 4번 슬라이드. 되셨나요? 자, 우리 글꼴 바꿔볼 거예요. 파워포인트 엑셀의 비교 부분에다가 블럭을 잡아줄 겁니다. 블럭을 잡을 때는 먼저 클릭부터 하고 클릭했나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쭉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 클릭하실게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맑은 고딕 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글꼴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맑은 고딕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글꼴들 쭉 나오죠?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옆에 글자가 변하는 게 보여요. 책에는 굴림체로 하자고 돼 있는데 선생님들 눈에 이쁜 걸로 아무거나 하세요. 글꼴은 아무거나 진행할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4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50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50포인트를 제가 찾아서 누르려고 하니까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쓰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숫자 뒤에다가 클릭하고 50 이라고 쓸게요. 숫자 뒤에다 클릭하고 숫자 지우고 50 쓸게요. 숫자 뒤에다 클릭하고 지우고 50 쓸게요.
왜 자꾸 26을 배우지? 썼는데. 블럭을 잡고 글꼴을 바꾸고 50 쓸게요. 괜찮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꿀게요. 아래쪽에 지금 보면 빨간색 있는 거 있죠? 이게 글꼴살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컬러 팔레트 열리고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했나요? 네. 자, 그럼 글자 색도 바뀌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가가가가 써져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글자 속성들입니다.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첫 번째 거 이름 뭐죠, 선생님? 굵게. 붉게. 눌러볼게요. 자, 그럼 글씨 좀 굵어지죠? 그 다음 거 이름 뭐래요? 기울임.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삐딱해지죠? 세 번째 거 이름 뭐예요? 밑줄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줄이 생기죠? 자, 네 번째 거 이름 뭐죠? 텍스트 그림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뒤에 회색으로 연하게 그림자 들어가죠. 자, 다섯 번째 거 이름 뭐죠? 치소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중간에 선이 들어가죠? 자, 마지막 가나는 뭐예요? 문자 간격이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매우 좁게부터 매우 넓게 있는데 우리 매우 좁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글씨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눌렀던 아이들은 다음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눌렀던 걸 또 누르면 반대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굵게 빼고 다 빼줄게요. 클릭하시면 빠져요. 굵게 빼고 다 빼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지워졌어. 자, 우리 여기에다가 밑줄을 넣어 볼 건데, 아까 밑줄을 넣어 봤을 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밑줄이 한 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근데 나는 밑줄이 두 줄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 완성작에는 밑줄이 두 줄이거든요. 좀 더 다양한 옵션을 넣을 때는 글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글꼴 오른쪽 끝에 보면 조그만한 아이콘이 하나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떠요. 자, 글꼴이라는 창 하나 떴나요? 자, 여기 안에 보면 밑줄 스타일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 없음을 클릭을 하면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두 줄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중선 오른쪽에 보면 밑줄색 있죠? 요 밑줄색도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하고 색깔 취향껏 넣어줄게요. 저는 빨간 걸로 넣어보겠습니다. 진한색.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밑줄이 빨간색 선택한 색깔로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와 엑셀이라는 글씨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글꼴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네. 그리고 엑셀이 떨어져 있잖아요, 선생님.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거를 복사하고 싶을 땐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엑셀 앞쪽에 요거 검은 색깔 점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선생님? 글머리 기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 글머리 기호를 클릭을 하면 그 줄이 블럭이 다 잡혀요. 그런가요? 자, 위에 상단에 글꼴에서 여기 비어있는데 보이죠?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고 했나요? 자,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밑줄도 넣고 싶대요. 세 번째 거 밑줄도 넣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글자색이랑 음영색을 넣어줄 건데 음영색은 배경색을 뜻하게 됩니다. 가 앞쪽에 보면은 형광펜처럼 생긴 거 있죠? 텍스트 강조색.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팔레트 열리고 거기에서 넣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 아래 글꼴색 2초 이상 가만히 올려면 이런 글꼴색 뜨는 거 이용해서 글자색도 취향껏 바꿔줄게요. 바꿨나요? 됐나요? 네. 이게 원래 음영색이 예전에 없었는데 이게 생겼답니다. 2020 버전 들어오면서.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요게 파워포인트에 속한 내용이고 요 세 줄이 엑셀에 속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얘가 다 앞에 같은 줄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수준인지 다른 수준인지 개요가 나눠졌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좀 밀어주면 구분이 되겠죠? 다시 우리가 필기할 때 1점 쓰고 조금 오른쪽 밀어서 1 반가로 이렇게 쓰잖아요. 얘를 그걸 해주겠다고. 옆으로 미는 거. 오케이? 자, 블럭을 잡으실 땐 뒤에서 앞으로 블럭을 잡는 게 좋습니다. 활용부터 프레젠테이션 제작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잡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잡을 거거든요. 아까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블럭 잡을 때 뭐 누른다 그랬죠, 선생님?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했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홈에서 단락그룹에서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거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요. 그리고 크기도 좀 자동으로 줄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꼴 취향껏 한번 바꿔보죠. 선생님 눈에 이쁜 글꼴로 글자 크기는 25포인트로 바꿔볼게요. 글꼴 이쁜 걸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25로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숫자를 써야 된다고. 24 뒤에다 클릭해서 지우고 25 쓰고 엔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줄과 줄 사이 간격도 붙여보자. 아까 살펴봤었죠? 그 글꼴에서 두 번째 줄에 앞에서 여섯 번째 문자 간격. 우리 좁게로 한번 해볼까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좁게. 좁게.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그죠? 보기가 안 좋아. 나는 요 사이를 좀 벌리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전체 블럭을 잡아줄 건데, 블럭 대신에 요 외곽에 보시면은 점선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 전체 블럭 잡은 거랑 똑같아요. 선에다 대고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단락 그룹에서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간격 클릭. 그럼 뭐가 나오죠? 숫자들이 여기에서 1.5 눌러줄게요. 그러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때 도형 크기가 줄어들게 되니까 다음처럼 글씨도 같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 바꾼 적 없잖아요. 근데 좀 줄어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 모양을 바꿔볼게요. 파워포인트 요거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블럭 잡을 때 뭐 누른다 그랬죠? 컨트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파포랑 엑셀 둘 다 잡혔나요? 자, 그리고 이제 글머리 기호를 넣을 건데요.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맨 처음 게 글머리 기호예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여러 가지 글꼴들 글머리 기호들 나옵니다. 여기서 넣고 싶은 거 넣어보세요. 글머리 기호 바뀌었나요? 요것도 한번 바꿔봅시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블럭 잡을 때 뭐 누른다고? 컨트롤. 일단은 먼저 요거 드래그해서 블럭 잡고 뒤에서 앞으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 세 줄 블럭 잡아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단락 그룹에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아이콘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 만약에 여기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어. 그러면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고 있죠. 요거 클릭을 합니다. 그럼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리고 넣고 싶은 특수 문자를 찾아주려면 오른쪽 하단에는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요걸 눌러주세요. 그럼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이 집합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를 클릭해요. 일반 문장 부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형 기호 찾아서 클릭해 줄게요. 도형 기호. 누르는 걸 뭔지를 몰라서 못 눌렀어. 했나요?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넣고 싶은 특수 문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나는 하트를 해야지.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색깔도 바꾸실 수 있거든요. 여기 색 클릭하고 색깔 취향껏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면 우리 블럭 잡았던 데 앞쪽에 글머리 기호가 다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나는 이거 글머리 기호 대신 앞쪽에 동그라미 1, 2, 3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번호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보면 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거 번호 매기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번호 종류별로 나오고 여기서 넣고 싶은 걸로 넣어서 바꿔주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썼을 때 1부터 10까지는 내가 지정한 글꼴로 나오거든요. 16까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내가 지정한 글꼴로 안 나오고요. 최대 넣을 수 있는 게 24개? 1부터 24까지만 써지고 그 이상은 안 써져요. 번호가. 다시 1로 돌아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5번 슬라이드 클릭. 자, 교재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글꼴 바꾸는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선생님. 그죠? 2번은 혼자 할 수 있겠죠. 특수문자는 달라서 그렇긴 했는데 2번 혼자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는 글꼴 궁서체에 50포인트의 굵게 텍스트 그림자 글꼴색 진한 파랑 넣을 거래요. 그래서 클릭하고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홈에서 글꼴 궁서체, 그 다음에 글자 크기 50포인트,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 그 다음에 굵게도 있네요. 굵게 넣어줄게요. 글자색은 진한 파랑으로 해달래요. 글꼴색에 보시면 표준색의 끝에서 두 번째 요게 진한 파랑이에요. 색깔 이름이. 그래서 이걸로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부분. 전기차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수소차 블럭을 잡으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블럭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 홈에서 글꼴, 도듬체, 글자 크기 27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굵게 밑줄 들어가 있네요. 밑줄, 그 다음에 글꼴색을 연한 파랑색으로 넣어줄게요. 표준색의 끝에서 네 번째 있는 색깔 이름이 연한 파랑입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강조색이 들어가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요거 펜처럼 생긴 게 텍스트 강조색이고요.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눌러서 노란색으로 강조 넣어줄게요. 그럼 다음처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부터 4번에 6번부터 8번에는 글꼴 굴림체 크기 22로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세 줄을 먼저 블럭을 잡고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수소차 부분 세 줄 블럭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굴림체 글자 크기 22 바꿔주면 끝나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교재 42페이지입니다. 전기차랑 수소차 앞쪽에 있는 글머리의 기호를 별표 글머리 기호, 걔 이름 별표 글머리 기호거든요. 그걸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 블럭 잡고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단락 그룹에서 첫 번째 줄에 글머리 기호라고 얘기했던 거 찾으셨나요? 그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별표 글머리 기호 5번째 겁니다. 그거 선택해 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전기차 3줄 있죠?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소수차부터 배출하지 않습니다. 블럭 잡아주세요. 컨트롤 키 네.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락그룹의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인 목록 수준 늘림 클릭해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크기가 좀 줄어들 거예요. 아주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글머리 기호 대신에 숫자 ABC로 써줄 거예요.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보면은 번호 매기기 있고 그 번호 매기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그 안쪽에 동그라미 아니 소문자 ABC 있어요. 7번째 둘, 셋, 넷, 다섯, 6번째군요. 6번째에 있습니다. 그거 넣어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줄 간격을 조절을 해줄 건데 요 사이사이에 전체 가격을 조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줄게요. 전체 블럭 잡았어요? 자, 그리고 단락그룹에서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위아래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줄 간격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거기에 줄 간격 1.5 넣어주면 요 사이사이가 싹 벌어집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얼추 끝. 어렵지 않죠? 어렵나? 자,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저장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하시고 했어요. 네. 저희 아까 파워포인트 폴더 만들어놨죠? 파워포인트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이름이 교육과정 소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바꿔줄게요. 텍스트 슬라이드 작성하기로.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